할게요. 직사방정식은 아마 2학년 1차 함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대표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3번을 볼 때 우리가 그 유형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로 1번에 기울기 m과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진짜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요거 보이시죠? y-y1은 m의 x-x1 요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우리 알다시피 기울기 구하는 거는 두 점이 주어질 때 x값 증가량 x1에서 x2를 뺐다면 y값 증가량도 y1에서 y2를 빼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기울기라는 것만 꼭 알아두시면 이 공식은 맞는다. 그래서 얘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하나를 미지수로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거. 즉 이 a는 x절편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그죠?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9번부터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6,5가 있네. 마이너스 5. 요거를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내분점 배웠죠? 그럼 중점은 알다시피 2분의 4 더하기 6 얼마? 10이고요.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5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중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이요. 2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y만 내두고 이항시키면 우리가 a 값도 구할 수 있고 b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이거는 스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지 일시정지 해놓으시고요. 여기 필요한 거는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이제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해서 다시 풀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단어, 다음 문제 48번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라는 녀석은요, 그죠? 알다시피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즉 몇 쌍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몇 쌍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것은요, 그죠? 기울기와 무슨 절편? y절편. 그죠?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만 안다면 우리는 얘가 몇 쌍면 지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48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A, B는 양수고요. B, C는 음수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러면 기울기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등식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를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A하고 B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부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B분의 A도 같은 부호니까요.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하고 C로 이루어진 상수항을 보시면 이 상수항이 온전히 y절편이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B하고 C가 다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음수인데 음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값이라서 내려가는구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읽었을 때 내려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니까 y절편은 플러스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여기서부터 1사분면이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2, 4, 4분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051번 문제이고요.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요.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 점이 그죠?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원지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뜻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다 어때야 되죠? 같아야겠죠. 왜? 기울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울기 아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 b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요. 여기서 0을 뺄게요. 3에서 0을. 그러면 3에서 0 뺀 거에 여기서 여기 빼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그죠? 그럼 A하고 2A하고요. 요 0,5를 좀 사용할게요. 그죠? 그럼 A 빼기 0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A 빼기 5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A분의 2A 마이너스 5니까요. A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A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자, 1054번 문제입니다. 자, 1054번 문제는요. 자, 이렇게 세 점을 주었어요. 자, 세 점을 주었고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뭐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여기가 A라고 치고요. BC라고 쳤을 때요. 그죠?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는요. 당연히 중선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등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넓이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아까 우리 내분점 했을 때도 알겠지만 이렇게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그죠? 이 BC, 요 B라고 할게요. 요 길이가 만약에 M 대 N이다 라고 하면요. 얘가 높이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도 M 대 N과 어떻다? 같다. 따라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우리는 직선이든 그죠? 아니면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 의해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4,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점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찾아볼까요? 합친 게 6이니까 3이 될 거고요. 2로 나누니까 합친 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점이 3,4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량 구하시면 기울기 나오겠죠. 맞아요? 기울기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죠? 만들어 줄 수 있죠? 기울기. 근데 선생님, 얘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여기 1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1이네요. 2,1이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잘못 쓰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네요. 그죠? 자, 딱 보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를, 중점의 좌표를 잠깐 써볼게요. 그럼 얘는 3, 얼마가 되죠? 그죠? 0이 되죠? 맞죠? 3,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그죠? 3,0. 자, 보니까 x 증가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같죠? 그죠? x까지 같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3,4고 그죠?
x가 3,0이니까 얘는 요 직선이에요. 맞죠? 따라서 y축에 평행하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꼴은 x는 3이라는 요 직선의 방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그죠?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맞나요? 그죠?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2,1인데 여기다가 2를 썼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x 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의 평행한 직선 나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문제를 계속 쓰고 나서 잘못 쓰네요. 자, 요거 보면 분점을 잡고 다시 찾을게요. 자, 합쳐서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1,0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x인가량 그죠? 2고요. y인가량 4니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1,0을 대입합시다. 그죠? 그러면 y-0은 2에 x-1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도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57번입니다. 자, 이제 아까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그 다른 변에, 그 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변에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 그죠? 그걸 배웠잖아요.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에서 이제 넓이를 2등분하는 것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 가장 그죠?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는데요.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은요.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것은요. 대각선을 이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 한다고 배웠죠? 우리 2등분 한다라고 그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요. 항상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죠? 왜? 배웠어요. 우리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랑요. 그죠? 여기랑요. 그죠? 여기가 서로 넓이가 어때요, 여러분? 같지 않을까요? 그죠? 어차피 얘랑 얘랑 넓이가 같잖아요.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죠? 무수히 많은 직선은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고요. 마름모, 정사각형도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결국 사각형에서 넓이를 2등분하게 되는 직선의 특징은요. 대각선의 교점. 이것만 알아두시면 진짜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형 5번에 보시면 정육각형 또한 마찬가지고요.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 지나면 2등분 되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직사각형이 나와 있거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두 직사각형을 기울기가 n인 한 직선이 넓이를 각각 2등분하게 된대요. 그때 기울기 구해봐, m값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12m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보기 좋게 빨간색하고 하얀색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뭘 찾아야 될까요? 그죠?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그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하니까? 2등분하니까. 그러면 한 대각선을 가지고 어차피 중점이니까 내분점, 중점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해서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할까요? 요거 하나 구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죠? 7이고요.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어차피 얘도 대각선 그으면 여기 중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중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 찾아보니까 그죠? 더해서 2 나오니까 1,
또 더하니까 3, 난 B에서 1,3이 중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하나 찾아봅시다. 그죠? 얘도 뭐 쉽게 찾으려면 이거 아무거나 찾을까? 여기는 마이너스 3,1이고요. 여기 점은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도 어차피 이렇게 그으나 중점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찾아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해서 0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여기 두 점을 지나야겠죠. 맞습니까? 그죠? 즉 마이너스 1,0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그죠?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빨리 구해서 12m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직선의 위치관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6공이고요. 자, 우리가 직선이라는 녀석이 두 가지 종류였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표준형, 즉 기울기와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이 표준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x 플러스 by는 c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구하려면 이렇게 등식반영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위치관계를 할 때 물론 얘 등식반영해도 되는데요. 굳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확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위치관계를 할 때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평행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평행의 조건은 기울기가 어떻다? 같고 y절편 서로 어때야 되죠?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치한다라는 게 있어요.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건 뭐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다? 다르다. 즉 A랑 C랑 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y절편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뭐한다? 직각이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수직으로 만난다. 근데 이거 뭐였죠? 그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가 위치관계를 배웠거든요. 근데 얘가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등식변형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비교해보자고요. 그래서 A'x, B'y, C'는 0이라고 이렇게 두 직선의 방식을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다. 뭐하다?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냐면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끼리 같고요. 뭐만 다를 때? 그쵸? 상수항만 다르게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다 같은 거였어요. 그죠? 요 두 개. 그래서 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상수항만 다르고 얘는 일치하기 때문에 다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 얘가 특수한 거잖아요. 즉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일반적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얘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수직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럼 수직의 조건은요 기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기울기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할 때 공식을 쭉 외워두셔야 돼요. 요 A의 A 플라임, 즉 X의 개수를 고, 그 다음에 B, B 플라임. 얘네들의 합이 0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그죠? 이거 어차피 공식 유도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두면 진짜 꿀팁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등식 변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 보시면요, 그죠? 위치관계에서 일반형과 표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수직의 조건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형일 때와 표준형일 때 이 공식을 빠르게 각각 써먹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자, 표시 일성지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 세 직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세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위치가 있는지. 결국 같지 않아. 그죠? 같지 않아. 근데 또 얘네들의 관계를 보니까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죠? 여기 이렇게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배를 하니까요. 6x, 10y, 10하는 0이에요. 요걸 두 배 하니까,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같아요. 상수항만 다르죠? 자, 기억해봐요. 상수항만 다르고. 그죠? 결국은 얘네 둘이는 뭐하다? 평행하다는 거죠. 왜? 해가 없으니까. 그죠? 요 두 개는 평행하다의 조건이었습니다.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 힌트가 있었어요. 여기 3이랑 여기 5 곱했을 때 얼마? 15 되는 거 보이죠? 여기 5랑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되는 거 보이죠? 아까 무슨 조건이었죠? 수직의 조건.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5랑 그 다음 5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해봤더니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결국 얘랑은 서로 뭐 한다는 얘기죠? 수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싹 들어가 있어야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3하고 5 있고 여기 5하고 3 있으니까. 그죠? 5가 하나가 다르니까 더했을 때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두 배 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06번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네, 이제 107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세 직선이 나와 있고요. 이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예요. 교점이 있다라는 지금 단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기울기 수직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만난다는 얘기고 얘도 만나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교점이 만나는데 교점이 있어. 얘네들이 교점이 이렇게 수직해서 있단 말이야. 여기서 교점이 만나는데 요 놈이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요. 뭐냐? 이렇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통과해야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교점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이 세 직선이요 삼각형을 안 만들어요 라고 하면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그죠? 이미 얘네들은 정확한 직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면 뭐 또한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어떠한 직선과 평행해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평행할 수 있냐면 얘랑이 아니라 얘랑 평행하고 즉 얘가 얘랑 평행해도 되고 얘가 얘랑 평행해도 되고 즉 두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탈 3개가 나와요. 여기서 A값, 그 다음 여기에서 A값 2개씩 그래서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교점을 연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교점을 연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고 이 세 직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못 만들어. 그때 모든 A값 구해봐. 라고 하면 세 개를 구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것만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니까요. 빠르게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교점은 연립방정식 해니까 자, 여기 y 자리에 x-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x 되고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가 돼서 x는 1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돼서 이 교점은 1,0이란 교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 1,0을 여기다 뭐 하면 되죠? 대입하게 되면 대입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075번이고요. 네. 점 3,1을 지나고, 그죠? 여기에 평행하네요. 평행이 나왔습니다. 그죠? 평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실 평행이라고 하면 기울기 찾아가지고 직선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평행의 조건에서는 x의 개수 같고 y의 개수 같고 상수항만 다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원리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편의상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도 되는데 일단 뭐 기울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기울기 가보니까요. OI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상수항 필요 없어요, 기울기는. OI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그냥 넘겨볼게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지나야 되니까 y-를 5분의 3에 x-3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직선을 써서, 그죠? a, -2를 여기다 뭐 하면 되죠?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면 돼요. 10을 빨리빨리. 그죠? 이렇게 해서 a가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자, 1086번이고요. 자, 1086번은 A, B에 대해서 A, B의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래요. 자, A 한번 구해보고요. B 여기 있거든요. 좌표 주어졌고요. 자, 근데 이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수직 2등분.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럼 중점을 빠르게 구해보면 6이니까 3이고요. 6이니까 또 3이네요. 이렇게 3,4. 그러면서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에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의 조건은 기울기가 곱이 얼마다? -1이겠죠. 그게 따라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x가량이니까 4에서 2 뺄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6을 빼야 되니까요. 결국 기울기는 얼마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는요. -1이어야 되니까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3은 3분의 1에 x-3이 돼서 얘 정리하고, 그죠? 표준 일반식으로 바꾸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1093번 보시면, 자, 결국 이 자연수 n이라고 했고요.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때 이 LDP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문제이고요. 그럼 결국 수직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n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2고요. 그죠? 0,2니까 그대로 이제 기울기를 바로 하려면, 그죠? 4, 2분의 1로 보이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n 빼기 4분의 -2가 돼서 이 기울기가 -2가 되었겠죠. 그 몇 값 나오죠? 그다음에 무게중심은 앞에서 배웠어요. 공식으로. 그죠? 3분의 세 좌표의 합이요. 그걸 이용하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